안녕하세요. 오늘 경소남은 번외편으로 저희 달려라 델피니 채널 구독자 3,000명 돌파 기념해서 경마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특별 번외편이라 특별 게스트도 둘 부를 예정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라기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분들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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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 한 사람은 경마를 알기 전부터도 경마 관련 영화의 조예가 좀 깊었던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한 게스트는 그냥 게스트다, 게스트. 그냥 특별 게스트가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그냥 오라고 한 거고. 특별 게스트님. 네. 경마 소재 영화라고 하면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제목?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 제목 많지. 시비스킷도 있고 드리머도 있고 세크리테리엇 있고 드림홀스 있고 그 희한한 것도 있고. 희한한 것이라고 하면 아마 50-1 얘기하는 거겠지? 그거 언급하고 싶지도 않았고 난 터키 영화 말한 거야. 터키 영화 챔피언.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들도 좀 있고. 그리고 라라걸을 얘기를 하는데 한 요 정도가 이제 외국 영화고요. 라라걸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은근히 우리나라 동물 소재 영화의 원래 불모지거든요. 근데 말 소재 영화가 좀 있고, 우리나라에서 말 소재 영화라고 하면 다 어쨌든 경마랑 연관이 있었어요. 되게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각설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챔프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도 이제 10년 넘었는데 그랑프리가 또 있어요. 간단히 한 줄 소개를 해볼까요? 네, 부탁드릴게요. 특별 게스트는 뭐해요? 저요? 추임새요.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시비스킷부터 할 텐데, 시비스킷은 경주마 이름이에요. 미국 대공황기 그때 활약했던 명경주마 시비스킷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 말을 소재로 한 그 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책을 원작으로 만든 겁니다. 그 책 안 가져왔다. 저기 있는데. 다음으로 세크리테리엇도 있어요. 이것도 말 이름이고, 경마를 조금 어느 정도 아신다 하는 분은 세크리테리엇이 누군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죠. 아직까지도 그 이상으로 뛰는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전설적인 미국 경주마 소재로 이야기를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또 있을까? 드리머. 드리머가 있죠. 드리머는 완벽한 실화 영화는 아니고 실화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일종의 약간 동화 같은 영화예요. 네, 맞아. 지금은 이미 성인 배우가 돼버린 다코타 패닝이 어렸을 때 아역으로 주연을 맡아서 열연해준 감동적인 경주마 이야기입니다. 라라걸이 있죠. 라라걸은 근데 라라랜드처럼 그런 라라가 아니라 사실 원제는 그래. Ride Like a Girl이라는 호주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호주에서 가장 큰 경마 대회라고 하면 멜버른 컵인데, 멜버른 컵이 열릴 때는 그 호주의 그 멜버른이 속한 주가 아예 공휴일이 되든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대회인데, 거기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기수가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수 이름이 미셸 페인이고, 그 미셸 페인의 멜버른컵 우승까지의 여정을 다룬 기수 전기 영화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드림호스는 이거는 실제로 실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경마는 경마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평지경주 얘기가 아니라 장애물 경마 얘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여기 주인공인 말이 여러 사람이 이제 일종의 신디케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조합마주처럼 해서 돈을 모아서 산 말이거든요. 근데 잘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그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믿고 다시 얘를 재활시켜보자 해서 결과가 해피엔딩인 감동 스토리이죠. 그럼 이제 다음 거는 52 Horse? 52원을 안 했군요. 52원을 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52원은 배당률 얘기죠. 제목이. 그러니까 50대 1이라는 거고 그게 미국식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당률로 번역을 하면 굳이 말하면 51대 1이에요. 근데 그거 뭐냐면 그 켄터키 더비 우승했던 말 중에 Mind That Bird라고 있어요. 그 말의 배당률이 52원 50대 1이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감이 빡 오시겠지만 아무도 우승을 기대하지 않는 정도의 배당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인 댓 버드가 켄터키 더비를 우승하기까지의 이제 그 마주와 조교사의 여정까지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영화 챔피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역시 실화 베이스입니다. 여기 볼드 파일럿이라는 경주마 이야기예요. 볼드 파일럿은 이름에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경주마 볼드 룰러의 자손입니다. 결국 이 볼드 룰러 자손이 AP 인디고 그 AP 인디계가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경마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 경주마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고 이 경주마 전설적 경주마예요. 터키 더비도 우승을 하고 그 터키도 우리나라랑 같은 파트 2 국가입니다. 파트 2 국가고 거기서 제일 권위 있는 국제 경주가 마치 우리나라 코리아컵 같은 보스포러스 컵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이 볼드 파일럿이 터키 경주마 최초로 우승을 한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화를 만들 가치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기수와 미리 약간 그냥 뭐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리면 그냥 기수와 마주의 딸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냥 뭐 순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마주의 딸이 암 투병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수가 볼드 파일럿을 타고 선전해 나가는 그런 게 굉장히 버팀목이 되고 그런 나름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영화예요. 예, 이렇게 하면 외화는 소개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영화들이 있어요. 각설탕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배우 임수정 씨가 조금 젊었을 때 기수로 열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알았던 말과 헤어졌다가 그 말이 제 기억에 어렴풋하게 어디서 마차를 끌고 있었던가 그럴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임수정 씨가 열연하는 그 기수 역할이 이제 기수가 되고 나서 그래서 보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주로에 복귀하게 되고 이거는 나름 흥행에도 성공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은퇴했다 다시 왔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데뷔를 안 했다가 왔다는 걸? 그 부분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여간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 현실이야, 뭐.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챔프가 있는데 챔프는 이제 배우 차태현 씨가 기수로 열연을 해줬던 드라마고 굳이 말하면 우리 명경주마 루나라고 있어요. 그 한국 마사에서도 자주 얘기하는 약간 다리를 절었지만 결국 그거를 극복을 하고 엄청난 명경주마로서 커리어를 마쳤던 말이 있는데 그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랑프리가 있는데 여기도 유명한 배우가 나와요. 지금 경마장에 김태희 기수가 있는데 그 김태희 기수 말고 진짜 여자 배우 김태희 씨가 여자 기수로 열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 김태희 씨가 열연한 그 기수 역할이 부상으로 이제 기수를 관두려고 하다가 이제 다시 여러 가지 인연과 일들을 거치면서 다시 경주로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엔딩은 결국 그 영화 제목이 그랑프리라고 했잖아요.
사상 처음으로 그랑프리를 우승하는 여자 기수가 탄생하는 걸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각자 베스트를 꼽아놨잖아. 근데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그럼 좀 그냥 별로였다. 비추 영화를 한번 말을 하고 가야 되나? 참 이런 걸 말하기는 어려운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영화가 나쁘다거나 그렇다기보다 그냥 조금 저희 둘의 시각에서 보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영화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부터 해? 특별 게스트부터 하시죠. 원래 싫은 게 좀 많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제가 별로였던 영화는 52원. 아니, 누군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동적일 수도 있는데 자, 싫었던 이유. 그 마주라는 마주가 하나야 둘이야? 하나입니다. 떼거치로 다녀. 나 무슨 절친 같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지 않아? 마주가 좀 사교 활동에 적극적이고 파티도 좋아하고 인생을 즐기시는 분이시죠. 적어도 그러니까 영화에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 기준으로 실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기준으로 보면 이 마인댓버드의 마주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막 가다가 흥청망청 여기 들러서 잠깐 술 먹고 뭐 저기 들러서 파티하고 그러다 막 늦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막 해롱거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을 싣고 가지 않나? 같이? 네. 트레일러에 말을 싣고 막 가. 말을 싣고 가는 거는 조교사였던 것 같긴 그래? 한데 어쨌든.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어. 마주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야. 마주가 말을 우습게 만들고 있어.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마주가 막 돈이 없거나 그런 마주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 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마주도 아닌데 여기서 말을 잘했어요. 그 나사가 하나쯤 빠졌으니까 사실 마인댓버드를 데려오고 또 거기까지 쭉 유지를 하고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하니까 켄터키 더비까지 밀어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주가 좀 괴짜고 제 보기에 좋게 말하면 괴짜. 그리고 괴짜도 아니야. 그 담당했던 조교사도 그 막 밥 베퍼트처럼 막 모두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이른바 인류 조교사는 아니었고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조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괴짜 마주와 아웃사이더 조교사 그리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말 요 세 개가 잘 어우러져서 엄청난 대박이 된 나름의 감동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 기수밖에 없어 거기. 기수 케빈 보렐이었죠. 여러분들 그 마인댓버드 켄터키 더비 찾아보면 영상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한 번쯤 꼭 보세요. 영화는 안 보셔도 되는데 케빈 보렐이 마인댓버드를 타고 뒤에서 그때 엄청난 진흙탕 뻘주로였거든요. 처칠 다운스가 켄터키 더비 열리는 그 추입을 해오는 그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 같은 데 많아요. 한번 찾아보면 진짜 신들린 기승. 그런 느낌이니까 리치 스트라이크 같은 기승. 리치 스트라이크. 요 최근에 켄터키 더비에서 또 파란을 일으켰던 리치 스트라이크란 말이 우승하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 최근에 리치 스트라이크를 눈여겨보신 분이라면 반드시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리치 스트라이크는 마주가 정상적인 사람일 것 같아.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왜 그러는 거야? 늦지나 말든지. 하여튼.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코리안 더비 우승마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어요. 전날에 이제 샴페인 따서 마시고 근데 거기 보면 마주가 싱글이었는지 뭐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주 부인은 잘 안 나오는 거. 싱글이어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야. 아니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겠지. 왜 저러나 싶었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말 영화를 되게 여러 번 봤는데 52원 2번 다시 안 봐요. 어지간히 안 좋아요. 너무 싫었어. 너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의 자체로는 그렇게 월스트를 꼽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굳이 하나를 좀 아쉬웠던 거를 꼽자면 아까 한국 영화 3개 중에 하나 챔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영화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보면 아마 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정말 유명했던 거는
하필이면 그 모델이 된 루나가 추인마였거든요. 그거를 모델로 만들다 보니까 그 영화 중에서도 계속 추입해서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런 감동적이고 짜릿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걸 영화관에서 직접 봐서 기억하고 너 있는데 영화관에서 직접 봤어? 네. 쭉 이렇게 실제 영상을 쫙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시꺼먼 바탕에 뭐라고 이렇게 쫙 멋있는 글귀가 나오냐면 인생은 추입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얼마나 큰 감동을 그 주겠어요. 말이 그 기사 나온 거야? 거기서 꼭 나왔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영화가 그렇게 엔딩 크레딧 나오기 직전에 마무리가 돼요. 근데 왜 이게 제일 아쉽다고 하냐면 어디까지는 경마 영화잖아요. 그리고 경마 영화니까 한국마사에서 제작 지원도 상당히 했어요. 제 알기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니 경마란 게 항상 모든 게 밝은 면만 있을 수는 없고 당연히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굳이 경마 시행체에서 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촬영 장소 같은 것도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른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마에 대한 어두운 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어두운 면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굉장히 사실인 것처럼 영화 메인 줄거리 속에 집어넣어놔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별로- 안 봤어.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그 주인공이 뭐 주인공 기수? 네, 경마 도박꾼한테 어떻게 연계가 돼가지고 뭘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망 다니고 뭐 약간 그런 얘기가 상당히 비중 있게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반 영화 제작자가 그냥 만드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상관이 없는데 뭔가 경마 시행체에서 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런 영화가 나오게 만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좋진 않다고 봐요. 여기에 되게 이제 반대되는 사례 하나가 뭐냐면 일본 중앙경마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마사회 같은 쪽인데 거기서 특집 드라마를 1부, 2부 그러니까 2부짜리로 만든 적이 있어요. 제 알기로 제목이 아마 리앙 기적의 망아지인가 그런데 리앙은 정확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기적의 망아지는 맞을 거예요. 그때 후쿠시마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재로 엮어서 거기 있던 생산 목장이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데 어떤 망아지 하나를 그 과정에서도 정말 분투 우리가 끝에 본가? 봤죠. 분투 끝에 키워내서 결국 경마장에 데뷔시키는 그런 거를 이제 일본 중앙경마회에서 전적으로 스폰서를 해서 만든 드라마거든요. 그러니까 경마 시행체에서 그 스폰서를 해서 어떤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나갈 경마 소재 영화나 방송을 만든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겁니다. 영화 자체의 작품성이나 아니면 흥미나 그런 걸로는 전혀 나쁜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로서는 뭐 마주기도 하고 경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는 좀 그런 면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